반갑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입니다. 지금 요즘 부동산이 조금 시끄럽죠, 그죠? 예. 하락기를 끝나고 뭐 다지기, 회복기를 끝나가지고 상승기 초입기에 확실히 접어든 모습입니다. 주요 단지들은 신고가를 다시 좀 터치하는 단지들도 있고 이렇게 온기들이 지금 현재 좀 신축들에 번져가는 모습인데, 여러분들이랑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사실 기축이나 분양권 이런 신축이 아니라 재개발을 좀 다루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재개발을 이해하면서 이번 부동산 상승기를 같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2026년 하반기에는 재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좀 쏠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헌집 줄게 새집다오. 자, 에피소드 1 재개발 이해하기 같이 보시면서 처음부터 리마인드하고 각 구역들을 하나씩 보면서 좀 팩트 기반으로 진짜 자기 구역들 다 띄우는데 어디가 정말 나중에 미래 가치가 있는지, 진짜 진행이 진정성 있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고민해봐야 될 가치가 있는 단지들이 구역들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내 집 마련에 대한 방법입니다. 다들 아시죠? 사실 이미 지어진 집 기축입니다. 신축들 뿐만 아니라 구축들, 뭐 빌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많죠. 두 번째는 분양권입니다. 현재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청약을 한 곳은 또 분양권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도 있죠. 이 분양권을 사면 나중에 입주할 때 이 대출이라든지 그리고 실거주가 안 된다면 전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특히 첫 번째 이 기축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 사이클에 맞추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에 매도를 하면 되고요. 실거주를 한다면 금리만 따져보면 되겠죠. 하지만 이 마지막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재개발, 재건축도 있지만 특히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리스크가 크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나중에 이주비에 대한 문제, 부동산 사이클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오랜 기간 약 한 20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좀 선별적인 판단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이 많은 구역들 중에서 우리가 어느 구역들 미래 가치 먹을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재개발 어학사전으로 이렇게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이미 있는 것을 더 낫게 하기 위하여 다시 개발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건축적으로 다가가면요, 오래되어 낙후된 건축물이나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 따위를 헐고 그 자리에 새로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맞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개발은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건 오래된 주택 단지들이 이렇게 노후화된 게 있고 그거를 철거를 해서 새로운 아파트, 멋진 아파트로 세워서 이거를 또 남는 세대수는 분양을 해서 이 조합원 분양가를 조금 더 가볍게 하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이죠. 예, 정확합니다.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 도시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고, 뭐 도시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촉진구역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렇죠. 뭐 강안리라든지, 강안리도 지금 도시 재개발이라고 할 만큼 너무나 많은 재개발이 현재 구역 지정을 위해서 가는 모습들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우리 재개발이라는 게 너무 이해가 쉽게 가죠. 하지만 아무 곳이나 재개발이 되지는 않습니다.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적 환경이 낮을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는 구역들을 선별적으로 우리는 재개발을 구역 지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이런 구역들은 치안적으로도 좋지가 않습니다. 범죄 가능성도 높고요. 위급 상황 시 소방차 진입도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 2차적인 구조적인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주거 만족도가 낮은 구역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구역들을 이렇게 철거를 해서 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경계선에 있는
대지에 새로운 신축 아파트를 올림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부산에 있는 재개발 구역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구역들은 이런 곳일 거예요. 우동 3구역, 촉진 3구역, 그리고 뭐 초기에서도 사직 3구역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입지에 있죠. 우동 3구역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해수동, 해운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해운대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좋은 입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동 3구역이 좋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다만 이제 지금 투자할 가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모든 재개발 구역들은 자기 구역들이 다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 구역들을 한 번씩 보면서 지금 어떠한 입지적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얼마 정도 걸릴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 등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고요. 촉진 3구역 같은 경우는 시민공원이 촉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까지 있죠. 1구역, 2구역은 주복으로 올라오고 3구역, 4구역은 아파트 용적률 20%대 내외로 올라오는 주거단지입니다. 그 중에서 촉진구역에서도 가장 대장이라고 일컬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요. 이런 촉진 3구역 재개발 구역, 그리고 나머지 사직 3, 아시아드에서 가장 입지가 뛰어나죠. 이런 구역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사실 오래 걸리고 리스크도 크다고 하는 재개발을 사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리고 알아야 되는지, 만약에 사지 않더라도 사실은 저는 이 재개발을 이해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은 의식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랑 떼어놓을 수 없다. 그리고 의식주 중에 우리 이 부동산, 결국 주거에 대한 고민을 이어져 갔을 때 이 재개발을 물론 몰라도 상관없지만 조금 더 안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가치로 어떻게 재개발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재개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여러 가지 방향 중에 하나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하나 보시겠습니다. 재개발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키포인트 단어라고 하시는 게 초기 비용이랑 결국은 수익률을 봐야 됩니다. 요즘 목골력 많이 뜨겁죠. 오늘도 오션시티 두산 위브 더 제니스의 사전 점검, 여기도 우암 2구역 재개발 구역이었거든요. 그 앞에 있는 대연 3구역 DIL이죠. 너무나 사실 뜨겁고 각광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좀 집중해서 보는 구역 중에 하나인데, 구역 지정이 2006년에 되었습니다. 2006년에 되어서 진짜 20년 걸렸어요. 제가 만약에 10살 때 샀으면 30살 때 지금 된 거고요. 뭐 10살 때 살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만약 40살 때 샀다면 환갑 때 이 준공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린 거예요. 물론 이 중간에 나가신 분들도 있고 조합에서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이 구역 지정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으신 분이 진짜 거의 없지 않을까, 상당히 좀 낮은 비율이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 때는 한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프리미엄이 한 5억 정도 붙어 있습니다. 진행되는 오랜 과정에서 부동산의 사이클에 따라서 물론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거든요. 부동산 사이클에 따라서 물론 기축이랑 분양권들도 움직이는데 일반적인 주거의 가격 상승보다 다른 상승률을 보이죠. 이게 재개발이라는 거고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정말 성공한 재개발의 케이스에 한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재개발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온 거는 빌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연 3구역 주변에 있는 비슷한 컨디션의 주택입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06년에 한 5천만 원 정도였다면 지금 이 주택은 1억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주택이 오르기도 했지만
크게 오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봤던 그 재개발 대연 3구역의 지금 프리미엄은 5억인데 이 집의 매가는 그 금액을 따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이 재개발 구역이 가지든 진행이 되었을 때 얘기죠. 구역이 가지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재개발 구역은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구역 지정부터 시작해서 사실 구역 지정이 되려고 하면 구역을 지정해서 여기에 이제 타당성이 있는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 타당성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구역 지정이 되는 거고요. 구역 지정이 되면 조합이 설립이 되고요. 조합이 설립이 되면 이 아파트의 시공사가 정해지게 돼 있죠. 시공사가 정해지게 돼 있고 물론 이거는 부산에서의 그 관련 법령입니다. 관련 법령이고 절차입니다. 시공사가 선정이 되게 돼 있고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각종 사업 시행 인가부터 각종 뭐 교통 영향 평가 그리고 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칩니다. 물론 성면이 있으면 성면 건축물들도 철거를 나중에 하기 위해서 조사도 해야 되고요. 각종 용역들이 같이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나면 이제 이주와 철거를 통해서 이주비 신청을 하고 또 이주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철거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나중에 착공을 거쳐서 한 4년, 5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남는 부분은 일반 분양을 해서 이제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하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역 지정부터 시작해서 입주까지 진행이 되게 된다면 계단식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권에 대해서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가격은 상승을 하지만 이 상승하는 것도 물론 이제 이 진행이 되었을 때의 상승이고 그리고 부동산 사이클에 따라서 이 재개발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도 가치 프리미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내려가기도 하고 다시 이 단계들이 역행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 황금알을 놓는 재개발 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은 환급성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구역이 지정되고 입주까지 여러 단계들을 쉼없이 올라가게 되면요. 너무 좋지만 쉼없이 올라가지 않고 조합의 상황에 따라서 거꾸로 계단을 내려오는 거꾸로 이전의 단계를 변경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도 종종 생깁니다. 특히나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이제 수요가 몰리는 시점이 낮은 계단으로 점점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결국에는 조금 낮은 투자 금액으로 재개발 구역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게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착공된 재개발은 입주권이라 비쌉니다. 그러면 관천한 재개발을 사야 되는데 관천한 재개발도 이제 비싸게 되는 거죠. 몰리면 결국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시공사 선정된 거 아니면 조합 설립된 거 아니면 조합 설립되기 전에 가칭 단계에서도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프리미엄이 붙고 사람들이 많이 너도 나도 들어가니까 같이 쏠려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재개발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 총 3가지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재개발의 특성 때문에 당장 투자의 성과로 보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이후에 초조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떡하지? 샀는데 아무런 단계가 진행이 안 되고 있네. 6개월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부동산 상승기 때는 입지 좋은 신축, 기축, 분양권이 먼저 움직이고 대안으로 이 재개발이 따라가는 추세가 나오기 마련인데 결국에는 마음대로 가격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단계가 또 진행이 되면 분명 프리미엄이 전에와 다르게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중타 혹은 장타를 추천하도록 합니다. 결국은 오랜 기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또한 결국은 무리한 욕심에서 비롯된 선진입이 나중에 발등을 찍는
시간 발등을 찍는 경우가 생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의 상승기에 대안으로 후발주자로 각광받는 타이밍에 과열되기 때문에 초기 제재에도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휩쓸려서 가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요. 저와 함께 이제 재개발의 단계를 이해하고 오늘 이렇게 보셨잖아요. 재개발을 한번 이해하고 재개발의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가치라든지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봤으니까 이러한 입지와 조합원의 분양 비율 그리고 향후 가치까지 같이 분석을 같이 저랑 하면서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는 눈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성 있게 사실 이 나머지 구역들에 대해서 하나씩 분석을 하면서 제 생각과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가감 없이 그리고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도록 편향되지 않는 정보를 드릴 테니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면서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